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세영 인터뷰 관련 내부적인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 16일 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세영 사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안세영 선수 혼자서 이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 정말 거대한 어떤 정치 세력과의 전면전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배드민턴만 열심히 하고 싶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수많은 광고 제의와 수많은 방송 출연 제의도 모조리 거절하면서 자신은 그저 연예인이 아니라 한 명의 선수일 뿐이다. 그래서 선수로서 좀 더 많은 걸 보장받기 위해 입을 열었던 안세영 선수인데 이게 졸지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에 끼인 정치적 다툼으로 그 가운데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 안에 대한체육회를 개혁시키겠다. 대한체육회는 그렇게 들어오는 문체부와 반대되는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면 반박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배드민턴 협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갑자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최근 밝혔던 이 7년간의 선수촌에서의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들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좀 봤더니 지난해 10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처럼 새벽, 오전, 오후 이런 것이 다 돌아가게 되고 주말에도 못 나오고 휴가도 없이 풀러 돌았다. 정말 하루하루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세영이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선수촌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힘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아니고 참고 삭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연락도 많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2년쯤 하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엄마, 내가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안쓰럽고 짠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혼자 너무 어린 나이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알고 보니까 선배들의 빨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 부모님이 알고 나서 함께 협회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게 관행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부모님 입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많은 분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볼썽사나움 문서 디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전면전만이 남았다.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유인촌 장관이 굉장히 벙찌게 됐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잽싸게 이렇게 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나서 꽃만 받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유인촌 장관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 문체부 바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이 정치적 대립이 이 안세영 선수 사태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안세영 선수의 뒤에 있는 소속팀인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까지 함께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내부를 좀 보면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대한체육회다. 바로 문체부와의 갈등 때문이다. 대놓고 밖으로 표출이 됐고 대혼란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회장의 반목은요. 이미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캐릭터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디스도 서슴지 않습니다. 파리올림픽 이전에도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 사태가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굉장히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인데 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체육회는 애초 해단식 장소를 입국장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했는데 선수단의 피로와 안전 등을 위하여 입국장에서 간소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이후 문체부가 반박을 한 거죠. 그레이트 홀에 해단식을 준비한 주체가 대한체육회인데 갑자기 입국장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행사 준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요, 포옹까지 했어요. 표정도 밝았지만 뒤에서는 디스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림픽 전부터 체육단체 연임 규정과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놓고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러왔다. 이기흥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니까 문체부가 이때다 싶어서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유인촌 장관은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을 들여봐야 한다. 아예 싹 훑을 기세이고 체육회는 당연히 불편하며 골문 것이 터지고 말았다. 올림픽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끼어있는 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배드민턴협회까지 나서서 진상조사위를 출범한다. 외부 3명, 내부인 2명.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일 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 기간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조사위원으로는요. 총 5명,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하여 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 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배드민턴협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결국 한 번 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과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와 문체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잖아요.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이 문체부 장관이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 칼럼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체육은 어디에 있는가? 이기흥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에만 좌절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 체육, 스포츠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체육회장인데 그의 행보를 보면 위원으로서 국빈대우에 취하여 화려한 외유만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활약을 핑계로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모자라 스위스의 출장소까지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회장이라는 거죠. 이기흥 회장이 재임 기간 특별히 강조한 것은요. 체육계의 자율성과 체육인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체부와 사사건건 맞서는 모습이 마치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자 보세요. 체육계의 자율성 확보인지 권력자의 실력 행사인지 헷갈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구성한 이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협회와는 다르다며 대놓고 참석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대한체육회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뒤집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 이게 불과 저번 달입니다. 징계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문체부에 서면 보고를 했고 결국 체육회에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요 시기 어떻습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떻습니까? 살짝 잦아들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체육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최숙현 사건은요, 정말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문체부가 징계를 요청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다 끝내버리고 맙니다. 면책 조치만을 하고 끝내버린 거죠. 이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카톡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지영 회장, 알다시피 이번 배드민턴 대회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해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소지품 반입이 금지였던 올림픽 시상 때, 그러면서 셀카가 허가가 되면서 삼성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홍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세영 선수를 급 침묵 자제 모드로 전환시키는 게 삼성생명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은 뼈아픈 과거, 할 만큼 했다라는 판단에 역풍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었던 사태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삼성 현대차가 안세영 사태의 분노, 가짜 뉴스에 타깃이 총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요, 알다시피 이렇게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름을 썸네일과 제목에 걸고서 정말 영상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채널도 보세요. 뭐 연봉 500억 세계 상금 1위를 폭로했다, 2천억이 증발됐다, 이재용 회장이 뭐 분노했다, 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조회수 낚시를 악용하고 있고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삼성 마케팅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하여서 든든한 후원자인 만큼 이제 법적 조치까지 뭐 감행하겠다, 뭐 사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황당무계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문체부까지 안세영이라는 선수 한 명을 중심으로 거대한 정치적 움직임이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말 수준 낮은 가짜뉴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협회장이 문제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뭐 숨겨온 여자? 이거 완전 가짜뉴스인데 이 채널 교묘하게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숨겨온 후배라는 이름으로 여자만 바꿔서 썸네일을 변경해놨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얻었다라는 거죠. 김태규 회장에 대한 잘못은 지적하되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이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의 문제점들이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세영 선수가 이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정말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컸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말이 안 되죠. 훈련과 관계없이 청소, 빨래, 배드민턴 라켓 줄을 관리하고,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 부상 때문에 재활 관리하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2024년 지금의 같은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관왕을 차지한 임시연, 단체전 금메달이 최고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가능성을 봐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바로 양궁 선수죠. 근데 여기서 안세영 선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요, 참석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세영,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궁 선수들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금메달 아주 효자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도 아주 그냥 대활약을 했습니다.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또 배드민턴 협회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간담회를 개최한 한국 체대 측에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거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다른 단체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괜히 안세영 선수가 있는 배드민턴 협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세영의 한마디는요, 일본마저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혀를 내두른 사태다. 일본 이상으로 상하관계가 너무나 엄격하다. 아마 일본 많이 다녀보셨거나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 상하관계에 대한 이런 많은 문화가요, 또 조직 사회의 어떤 그런 악습들이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혀를 내둘렀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2024년 지금 시기에 말이죠. 일본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직후 한국 스포츠계에 내홍이 일어났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의 한마디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 선수단은 해단식도 전격 취소하면서 꽃다발 증정 등 행사를 간결하게 진행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본에서도요, 선배들의 방청소, 세탁, 자, 이게 말이 되냐? 일본도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선수들의 고발로 인하여 큰 소동이 벌어져 개선이 되었다.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이기자마자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런티나 대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일본 이상으로 상하관계가 엄격한 것 같다. 비방하는 내용들만이 쏟아졌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저 위층에 있는 권력자들의 고인물이 너무나 진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한마디로 드러난 민낯이요, 시대 흐름을 쫓지 못한 대한 배드민턴 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뭡니까? 실제로 타 종목에 비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국가대표 선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양궁 선수, 사격 선수들과 대조되는 운영 지침도 큰 문제인 거죠. 지시에 복종해라. 그런 조항은 이미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3년 전부터 삭제가 됐는데, 이거 정작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은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말한 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7년간의 선수촌에서의 생활들, 참 말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하면 뭐합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었던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런 악습이 없었고 선수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 1위뿐만이 아니라 진작의 메달들 휩쓸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이 선배들의 뒤치다거리를 포함하여 안세영 선수가 진작에 협회에 요구한 7가지가 이미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월 달부터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7가지의 요구사항을 요청했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싸그리 무시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 다리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선배들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가 갈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상 때문에 협회 측에서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알고 보니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안세영 선수는 이 악습을 계속하여 이뤄왔다라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밖에도 코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 트레이너와 사이에 갈등을 개선해주고 선수촌 외부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고, 협회 후원사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운동화를 착용하게끔,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코노미석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7가지죠. 하지만 이 7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고작 2가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천선수촌에서는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우선 1인실을 배정해줬다라고 해요. 하지만 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숙소는 재정 문제로 2인실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항공권도 자리 변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을 끊어줬다고 해요.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선수가 자비로 하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운동화도 변경하는 대신 기존 후원사가 맞춤 제작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요구는 개선을 주문했다라는 정도로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2가지 받아들여준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코노미석을 끊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건 선수의 자비로 해라.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선수가 자비로 합니까?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들과요,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아마 한 달에 들어가는 자기에 대한 투자금이 엄청납니다. 쓰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 값까지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협회에 들어가는 후원사의 금액만 1년에 수십억 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도합 200억은 됩니다. 이 200억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협회 내에서 선수들에게 지원금이 빵빵한 것도 아니죠. 도대체 그 많은 금액이 어디로 사라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체부와 국회에서는요, 협회와 대표팀의 운영 실태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따져보면 분명히 엄청난 금액이 어딘가로 줄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국가정부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정부 지원금이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선수에게 모조리 사용돼도 모자랄 판에 협회에 의해서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번 사태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 구단의 악습을 없애버린 김연경 배구 선수, 일명 갓연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일화가 대조적으로 빛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김연경 선수가 과거 방송에 출연해서 신인 시절 구단의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서 해야 하는 관행의 부당함을 느껴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청소 영역업체를 파견하여 즉시 부조리를 없앴다고 해요. 이 외에도 대한배구협회의 부실한 지원 문제, 남녀 배구 선수들의 갭 차이 등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자신은 엄청나게 했었다고 해요. 배구 선수들도요, 겨울에 다 손빨래를 했고 세탁기는 선배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1, 2년 정도 그 생활을 하다가 김연경 선수는 결국 내가 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금 돈 때문에 저런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김연경 선수도 똑같은 부당함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악습을 바꿔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안세영 선수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연경 선수가 이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에서 탑급의 배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 안세영 선수가 요번에 입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런 선배들이 있었어야 하고 저런 선배의 역할을 안세영 선수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주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이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해설가이자 전 배드민턴 선수인 방수현 해설가 되겠습니다.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방수현 해설가가 하는 스포츠 해설 방송은 하나도 보지 않겠다.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수현 해설가는요, 오히려 이렇게 갓 연경이라고 불리우는 김연경 선수처럼 선배로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힘을 내줘도 모자랄 판국에 누가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 들어갔냐, 안세영 선수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안세영에 대한 특별 케어, 특별 관리가 모조리 밝혀질 것이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수현 선수가 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저격이요, 결국 누리꾼들에게 싸늘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 들어갔냐라는 이 이야기에 화가 난다라는 여론이 71%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소연 선수는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저격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지지 없습니다. 오히려 타 종목의 이 김연경 선수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이미 올해 초부터 2024년 초부터 파리올림픽 이전부터 이미 안세영 선수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안세영 선수는요, 이미 이 문제점을 올해 초에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만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부모님이 이를 만류했다고 해요. 대신 지난 2월 협회 측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안세영님의 이 부모님이 협회에 전달한 내용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경기 용품과 상금 체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선수촌 내 악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선배들의 숙소 청소와 옷을 세탁해주고 이 각종 심부름, 주니어 대표 시절부터 이 문화를 없애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당시 면담 이후 지도자들에게 개선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1인 1실 배정 등 선수촌 내의 환경도 바꿨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심부름 문화는 지도자들이 시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안세영 측은 면담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협회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느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기자회견장에서 정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쟁점 중에 하나인 개인 스폰서십에 대한 갈등도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협회의 규정상 연간 40억 원 가까이 제공되고 있는 대표팀의 공식 후원업체 이외에 동종업체의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미 연초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이 복종 지침, 바뀐 규정도 몰랐다.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는 그냥 개선사항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폭로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대해서 알고 보니 상급 기관이었던 대한체육회가 3년 전에 이미 삭제한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드민턴 협회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정된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에는요, 한국 스포츠계에서 마치 헌법처럼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침이 문제가 된 거죠. 훈련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아주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도 조재범 코치 관련 사건하여 이 최숙현 선수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며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온 이 조항이 삭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3년 전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되면서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각 종목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궁협회와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체육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이 변경된 조항을 따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배드민턴 협회만이 변경되지 않은 겁니다.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36년 전 88 올림픽 때의 지침을 지금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건 김태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의 답변입니다. 저도 그게 있는 줄조차 몰랐어요. 그런 복종 문구를 다 삭제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년 전에 이미 대한체육회 상급기관에서 규정을 바꿔놓은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이 해명은요, 지금의 이 배드민턴 협회가 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안세영 선수의 이 예고사항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사의 검색만 해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이번 사태, 여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뭐 균등 배분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페이백과 착복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에 의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김택규 회장은 사퇴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참모를 끼얹은 체육계의 비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따지게 될 것이다. 결국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은 각종 체육계의 비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 묻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요. 이 대한체육계와 배드민턴 협회의 행동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패싱? 결국 체육 권력 다툼이 과열되고 있다. 안세영 사태의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최근에 있었던 13일에 열린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요. 사실 역대 최다 금메달 2위라는 엄청난 값진 성과를 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수백 명의 환영 인파가 눈부신 성과를 실감하게 했음에도 이 문체부의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의 이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한체육회 왜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나? 목리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목리를 부렸다. 무슨 말일까요?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선수단의 해단식에 이 대한체육회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알고 보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체부 측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해요. 유인촌 장관과 잔밀한 차관도 이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기흥 회장은 유인촌 장관과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인촌 장관과 이 장밀한 차관이 입국장에 찾아간 것이 다행이었다고 해요. 곧바로 그레이트 홀로 가게 됐다면 선수들의 얼굴도 보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는요 메달리스트들에게도 헛걸음을 시켰는데요. 각 체육단체에 먼저 한국에 입국한 메달리스트들을 공항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기들이 불러와 놓고선 해단식을 열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체육회는 왜 이렇게 황당한 짓을 저질렀을까? 정부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와 정부는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면 체육회와 각종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선포를 했죠. 문체부는 이미 진천 선수촌 시절 관리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한체육회와 이 문체부는요 전관 개정을 두고서도 한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 대한체육회의 임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를 없애버리는 개정안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어림도 없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나서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떠버린 겁니다.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세영 선수의 7년간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선수촌에서의 생활들, 선배들의 뒷바라지하던 이 생활들, 대한체육계의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운동부 내에 있는 이 문제점들, 승리와 무관하다. 인권위의 직권조사에서 대학선수 46.1%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외박이나 외출에서 제한을 겪었고 머리의 길이, 염색, 복장까지 통제받았다고 합니다. 선배나 지도자가 심부름과 빨래, 청소를 강요했고 각종 비하와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학년별로 학년 전체가 모여 기합을 받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작게는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거의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응답한 대학 선수만 이미 46.1%입니다. 더불어서 인권위는요, 지난 조사와 비교하며 각종 신체적인 피해와 또 각종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 보이지만 일상 행위에 대한 통제가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삼선 연임 제한을 없앤 이기흥과 스포츠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대한체육계획 개정안. 하지만 문체부 장관이 나서면서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선까지 해야 할까요? 이기흥 회장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기흥 회장의 재임 8년은 훌륭했는가라고 하다면 이 스포츠의 암흑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투기 종목의 뚜렷한 하향세,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종합 16위로 37년 만에 최하위 성적표까지. 그런데 장기 집권을 선포했다? 스스로 스포츠 대통령의 자격에 충분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임 8년 동안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미 2020년도 스포츠 단체에서 최육현 사건을 들먹이며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한 사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40여 개의 스포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김태규 협회장도 장부에 대한 비리가 폭로가 되면서 계속하여 사퇴 촉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기흥 체육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최숙현 사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최숙현은 감독과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 선배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배들을 보듬어줘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피해를 준 거죠. 또한 2019년도 이런 문제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이 내부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는요, 최숙현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솜방망이 징계,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문체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말 큰 사건을 낸 이 당사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문체부에 서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국회 이 문체위 의원들은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이게 얼마나 문제가 커졌습니까? 이 사건 때 우리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꼭 밝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된 이 최숙현 선수.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한체육회, 나아가서는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요, 무능함을 보여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최숙현 방지법을 발의했었던 이 문체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대한체육회의 의도적인 면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은요,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내부적 비리, 그리고 재선, 3선을 도전하는 이 권력에 손을 놓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비리 고발과 문체부의 명확한 감사 조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갑질만이 아니라 비리 의혹까지 터진 배드민턴 협회장,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